안녕하세요. 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 삶 속에 모두가 겪으며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때로는 하찮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자신의 멋진 모습임을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나에게 해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 그 소중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불이 났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인천 만수동의 빌라촌이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집 안에서 창문을 열면 앞집 안방이 보였습니다. 집이 집을 막고 있어서 집 내부도 어두컴컴해 낮에도 불을 켜야 했습니다. 그땐 그 집도 감사했습니다. 작고 볕은 안방 창문을 통해서 조금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 집이 저희들을 하나가 되게 해준 집이었습니다. 비록 1층에선 밤낮 없이 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끊이지 않고 딸랑딸랑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렸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지막이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집에서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닐이 누른 냄새가 나서 구석구석 맡아봐도 집안에서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고 남편은 집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등을 하려고 할 때 아이가 귀가하며 집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서 뭐 태웠어? 탄내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은 아니라고 하니 아이는 계단에서부터 나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엄마가 깜빡하고 냄비 태운 줄 알았다며 아니면 됐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자료하는데 방문 틈으로도 냄새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걱정스런 마음에 집안을 다시 살피고 현관문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단 아래층에서 타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깨웠고 남편은 아래층으로 계단을 내려가며 집집마다 확인을 하는데 마침 내려가는 그 층에서도 냄새가 난다며 주민들이 하나 둘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으로 내려들가니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비닐이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심하게 퍼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모여들었고 그 현관문을 3개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집은 어르신 2분이 사시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했고 모두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남편도 집에 올라와 다급한 목소리로 사랑아 어서 옷 입어 그리고 밖으로 나가. 아이는 다급히 불이 났어? 토자야. 당신도 어서 옷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 어서 불난 것 같아. 어서 서두르자 하면서 늘 어눌한 저를 챙기며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벌써 현관문을 통과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내보내고 집을 돌아보며 가스를 잠그고 불을 끄고 휴즈 자체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때 아이가 안 보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남편이 집에는 아이가 없었다며 밖을 찾아보자고 할 때 아이가 엄마!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오기 전 현관문을 통과한 그 무엇이
강아지와 아이였다는 것을요. 가까이 가서 보니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슬리퍼를 신었고 강아지는 담요에 칭칭 감아 떨어질세라 품에 꼭 안고 빌라 저 멀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 나왔냐고 하니 아빠가 어서 옷 입어 하는 말에 왠지 불난 것 같아 강아지를 먼저 챙기고 밖으로 나와 집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나왔을 땐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오는지 챙겨야 되지 않겠니? 하고 물으니 엄만 아빠가 알아서 챙기니까 괜찮다며 강아지는 어수선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연기 맡으면 안 되니까 먼저 나와야지 하고는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 대의 소방차가 도착했고 1층은 여전히 아무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해 빌라 사람들이 모두 피한 것을 확인하고 1층 현관문을 뜯었습니다. 그 집에선 숨쉬기 힘든 매캐한 냄새가 밖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기침이 날 정도였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엄청난 연기는 좁은 집안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소방관이 집안에 발을 디뎠고 불꽃을 찾기 시작하는데 방문을 열고 나오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죄송하다고 했고 할머니가 사고를 올려놓고 할아버지와 깜빡 잠들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벌겋게 달궈진 커다란 들통이 있었고 다행히 가스만이 작은 불꽃을 내며 있었습니다. 그 주위의 화기 또한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놀란 가슴에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좁은 골목엔 여러 대의 소방차가 빼기 위해 누군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차가 빠지도록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이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밖으로 나온 지 1시간이 되어 이제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니 아이는 안 된다고 좀 더 있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냄새가 강아지에게 안 좋다고 엄마 아빠 보고 먼저 들어가 환기를 시키고 나면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불이야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 아빠는 쳐다도 안 보고 강아지만 돌돌 말아안고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었는지, 엄마 아빠가 저를 찾느라 이름을 부르는데도 위험하다고 멀리 떨어져 나중에서야 찾아올 수 있었는지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더구나 들어가는데도 엄마 아빠가 먼저 들어가서 환기시키고 선풍기까지 켜놓고 이따 나중에 보고 들어온다니 정말. 말 못하는 강아지를 챙기는 것도 좋지만 부모보다 강아지가 먼저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은 강아지가 최우선입니다. 강아지가 기침만 해도 바닥에서 뭘 주워만 먹어도 24시간 병원으로 뜁니다. 콜택시를 타고요. 산불이 휩쓸고 간 현장. 소방관들이 발견한 잿더미 속에는 엄마 고양이가 자신의 몸으로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아기가 숨 쉴 깨끗한 공기를 지켜냈습니다. 엄마 고양이는 전신 화상을 입었지만 아기는 털끝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양이는 치료를 잘 받았고 아기 고양이와 함께 따뜻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계산이 아닌 본능,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